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밤 9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 신문을 이렇게 제가 빼들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9년 12월 달에 12월 2일, 12월 19일, 19일 이렇게 해서 나왔던 신문입니다. 거의 1년 전쯤 된 거죠. 이때 이제 날짜가 조총련과 일본도 같이 합세해서 북한에다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북송했는 제일교포 북송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기획 리포트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이렇게 세 군데 신문에서 나왔는 것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읽을 때에도 감정이 북받치고 또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사악한 악마 같은 인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또 소개가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서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좀 소개해야지 하고 제가 뭐 책이나 또는 이런 신문 기사 같은 걸 이렇게 좀 이렇게 조 뒤에 이렇게 모아 놓거든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송구하고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날짜가 거의 그 즈음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나가지고요. 한번 빼봤고, 지금 이게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이고, 역사관에서든지 사실관계에서든지, 이런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먼저 세계일보.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다. 그곳은 낙원이 아니었다. 조국에 돌아온 제일교포는 주택, 식량, 의복,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조건을 충분히 보장받게 되고 누구나 자신의 기능과 희망에 맞게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요게 누가 했는 말이냐면 백정혈통 일대 김일성이가 했던 말입니다. 1958년에 김일성이가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김일성이 소개한 북한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살과 살통에 살이 가득하다는 거죠. 퇴근길에는 맥주 한 잔씩을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지상 낙원이었다. 평양은 특권층은 그렇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일반 주민들한테는 이밥의 고깃국, 살밥의 고깃국이라고 하는 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키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제일동포 975명은 이 말을 철석같이 믿고 1959년 12월 14일 소련 선적 크릴린호를 탔다.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간다는 환희와 즐거움으로 들떠 있었다. 난간에는 제일조선 국민들의 귀국을 열렬히 환영한다는 커다란 문구가 적혀 있었다. 예, 그 커다란 문구가 적혀 있는 배가 여기 있고요. 이게 이제 1959년부터 84년에 걸쳐가지고 합계 횟수로는 186회에 걸쳐서 93,339명이 북송되었고 딸려간 가족까지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10만 명이 넘는다 그래요. 그들은 합법적으로 단 한 명도 북한을 떠나지 못했다. 자신들이 살던 일본 방문은 물론 고향인 남녘 땅도 밟을 수 없었다. 멸시하는 투의 째포라 불린 이들은 북한에서 최하 신분인 동료계층으로 분류돼 모진 가난과 박해, 감시에 시달렸다. 나아가 일본에 남은 가족과 친척들을 상대로 구걸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했다. 일종의 볼모였다. 귀환 일본인 기노시타 기미카스는 나는 왜 북한에 갔다가 다시 나왔는가 라는 정언에서 북한 거주 46년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말했다. 공부할 기회와 좋은 직업을 준다는 김일성과 조 총련의 꿰매소가 북송 대열에 합류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다는 것이다. 굶어 죽을 차례를 기다려야 되는 두려움과 자유를 박탈당했다. 사지로의 죽음의 땅으로의 추방인 제일교포들의 북송은 60년 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중국, 베트남, 태국, 라오스에서 우리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에서도 버젓이 자행되었다. 그죠? 지난달이 2019년을 말합니다. 2019년 11월에 일어난 일이죠. 동해에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 2명을 눈을 가리고 포박한 채 5일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송한 것도 뒷말이 많다. 이들이 이제 탈북 브로커라는 그런 말까지 뒷말이 돌고 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판문점에 가서 눈을 가려가지고 거의 뭐 납치를 해가지고, 예, 아시다시피 헌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입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은 지금 무단 점거하고 있는 괴뢰 지역이거든요. 괴뢰 정부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북한 주민들은 우리에게 망명이 아니라 귀순인 거죠. 귀순을 하게 되면 곧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온 사람들을 살인 혐의자라고 하면서 눈을 가려가지고 강제로 북송을 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판문점에서 눈을 딱 풀고 난 뒤에 북한 공안들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가 팍 주저앉았다라고 하는 그런 뒷말이 있습니다. 살인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으로서 여기에서 혐의 조사를 받고 필요하다면 재판도 받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넘겨버린 겁니다. 예. 살인 공범을 저지른 게 바로 문재앙 정권이 되겠어요. 조선일보 내용을 또 보면요. 청진항에 접근하니까 먼저 북송된 선배가 내리지 마, 돌아가 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북송되어 가지고 청진항에서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배를 향해서 내리지 마, 돌아가 라고 소리쳤다는 거예요. 조선 학교 학생들은 단 한 명도 내리지 마라. 다시 그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라. 가와사키 에이코 77세 여성입니다. 가와사키 에이코 씨는 59년 전 북송선이 청진항 부두에 접안할 무렵 선착장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학교 선배를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자기보다 먼저 북송선을 타고 북한에 도착했던 그 선배는 배에 타고 있던 조선학교 학생들에게 북한 군인들이 못 알아듣도록 일본어로 내리지 말라고 외쳤다. 일본어로. 참 눈물겨운 말이죠. 당시 북송선이 출발했던 일본 니가타항을 찾은 그는 배가 청진항에 접근할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청진항 일대가 온통 잿빛이었고 높은 빌딩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환영 인파 속 사람들은 쌀쌀한 날씨인데도 제대로 옷을 갖춰 입거나 양말을 신은 사람이 드물었다. 지상 천국이라던 선전관은 딴판이었다. 배에서 내린 제일교포들이 속은 것 아니야? 하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집단 합숙소에 들어간 가와사키 씨와 제일교포들은 첫날 저녁부터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했다. 생지옥 생활의 시작이었다. 북송을 적극 지지했던 일본 정부, 공범입니다. 일본 정부도 당시에. 책임은 철저히 외면. 김정은 정권 상대로 한 쏨배 소송, 일본 법원이요. 눈치 보며 재판 시작을 못한다. 원비어 소송 수용한 미국과 대조적이다. 그렇습니다. 중앙일보의 내용은요. 북한은 돈이 필요 없는 사회라고 선전해서 그렇게 믿었다. 누구나 상점에서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만큼 갖고 나와 먹고 쓰는 사회인 줄 알았다. 그런 믿음은 청진항 도착 순간부터 깨졌다.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시인의 모습, 환영 나온 학생들의 행색이 일본과는 너무 달랐다, 잘못 왔다 라며 당혹해하던 아버지의 표정을 잊을 수 없다. 북송선 출항을 보도한 일본 신문입니다. 여기 일본 신문이 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가 여기 나온다 그래요. 희망. 참 용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양심, 진보, 평화, 민주 이런 용어 쓰는, 정의 이런 용어 쓰는 인간들이 완전히 180도 거꾸로 행동하는 걸 우리가 흔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어떤 사악한 인간 두 사람의 대화를 들려드릴 거예요. 너무 열받지 마시고. 문재인 대통령,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양이 이달 초 도올 김용옥의 도올, 자기 호가 도올입니다. 도올 아니고 도올입니다. 그래서 스톤이 아니라 스톤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올 김용옥의 통일 청춘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문재양 씨가 국민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그래요. 유시민 씨의, 유사시민이라고 불리죠. 이 사람은 유시민 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출연해서 대담한 내용을 정리한 책이라 그래요. 그 문재양의 추천에 따라 이 책을 사서 읽다가 84쪽에서는 진도가 더 이상 나가지 못했다 그럽니다. 몇 번을 왕복해서 읽었다 그래요. 이 기자가 도저히 이제 비위가 상해서 못 읽은 거예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뭐 또 이렇게 호칭까지 다 붙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김정은이라고 말하면 되지. 이 기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친 고용희가 제일교포 출신이라는 점을 얘기하던 중 나오는 대목이다.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백정혈통이라고 정통성, 근데 혈족 사회임을 이제 자인하는 건데, 어쨌든 김정은에게는 일본 피도 섞였다. 그래서 뭐 백정혈통이 아니라 무슨 후지산 혈통이다 뭐 이런 말도 하긴 하던데. 자, 거기에서 이제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유시민 씨가 북송선을 탄 사람들이 대부분 고향이 남쪽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대거 북한으로 이주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라고 말하니까요, 우리의 도올 스토온 김용옥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송선에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악마들의 대화 들어보세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북송선에 전혀 강제성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략하고요. 냉전 체제 하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로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진 유일한 사례라고 하죠. 또 중략. 당시 일본에 살고 있던 조선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보다 더 도덕성 있고 삶의 조건도 더 매력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다는 것이죠. 이런 역사를 우리는 객관적으로 반추해 봐야 합니다. 라고 하니까 유사시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군요. 들으셨죠? 그 사기 쳐가지고 거대 사기극을 벌려가지고 사람들을 59년부터 84년까지 가족 포함 10만 명 넘게 인간 사냥을 해서 납치를 해서 간 거예요. 속여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이 청진항에 들어오는 배를 보고 일본어로 여기는 지옥이야, 돌아가, 절대 내리지 말라고 그 소리친, 내린 첫날부터 먹을 게 없어서 바로 굶기 시작한, 가져간 시계, 일본 시계 50개를 가져가가지고 그걸 팔면서 생활고에 허덕였던, 다 팔고 나면 이제 거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생지옥 북한에 일본은 공업지역으로 일제시대 때 활용이 되었죠. 그게 이제 일본이 물러가고 적산 그 산업시설을 소련에서 와서 뜯어가고 북한 여자들에게 강간하고 겁탈하고 폭력을 일삼고 시계 뺏어가지고 차고 했던 그 소련 군인들을 보고 좀 있으면 이제 신의주 반공 학생 사건 기념일이기도 합니다만은
그걸 보면서 아이 공산당들 그리고 저 스탈린의 앞잡이 김일성이가 저 악마짓을 하는구나 해서 신의주 반공 학생 운동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이제 반공 활동이 벌어지거든요. 반란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게 숙청당하고 내려오고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체를 체험을 했으니까 얼마나 알리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극단적으로 보이겠죠. 지금 좌익들이 그들을 극우 세력이라고 하거든요. 서북 청년단을 조직해서 정신 차려라 이 바보들아, 공산화 되면 다 끝장이다라고 해서 막 일깨우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소련이 뜯어가고 난 뒤에 남은 산업시설도 계속 사용하다가 이 산업시설이라든지 모든 기계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비용이 투입돼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내용 연수라는 게 이제 끝나버리고, 내용 연수가 끝나버리고 이제 폭삭 주저앉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의 5.16 쿠데타 이후에, 저는 쿠데타라고 칭합니다. 완전히 X자로 크로스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에서 압도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무장공비가 대량으로 쳐내려오는 식으로, 이제 녹음기가 아니라 겨울철에도 막 쳐내려오는 식으로 모택동식 게릴라 전술로 바꿔가고, 이 땅에서는 또 신영복 같은 자들, 한명숙이 남편 박성준 같은 자들, 김종태, 김진락, 통일혁명당이라는 거 해서 무장 폭동을 일으키려고 내응하려고 하고, 그런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자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있고, 심지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 시절입니다. 그 시절을 비롯해서 80년대까지 북송되었던 것을 가지고 도올이라고 하는 김용옥은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괴뢰다, 무덤에서 파내야 된다. 요즘은 김용옥이한테 또 가수 이승철 또 들러붙어 가지고 깨시민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연예인이라고 해서 역사 모르고 정치 몰라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대로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면 입을 쳐 닫고 자기 잘하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기 인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만드는 겁니까? 사악한 짓인 거죠. 그래서 송강호라든지 이런 연예인들, 이병은 마찬가지예요. 돈은 쳐벌어가면서 자본주의에 온갖 그 눈부신 단물은 쪽쪽 빨아먹으면서 왜 체제를 부정하는 그런 데 앞장서가지고 딴따라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남한에서 해방되고 난 뒤에도 문학가 중에서도 한설야 같은 그런 문학가들은 김일성을 칭송하면서 딸랑거리면서 붙었거든요. 나중에 잔혹하게 숙청되었습니다. 그 반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일은 다 해요. 항일은 다 하는데, 항일에서 공산주의 노선이 있고 자유주의 노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동리 선생 같은 사람들은 이제 김평우 변호사님의 부친이 되는데, 항일에서 반공으로 돌아선 대표적인 문학가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있는 여기에서 딱 걸어서 한 3분 거리에 김동리 선생의 생가가 있습니다만, 무녀도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로 대표되는 그런 겁니다. 갈라지는 거죠. 연예인들도 지금 친북적이고 종북적인 연예인들,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들러붙어 있는 뭐 정우성 같은 사람들, 뭐 또 김재동 같은 참 한심한 인간들 아닙니까? 영리할 수도 있겠죠. 그게 돈이 돼서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순진하든지. 또 유시민 한번 보세요. 유시민은 과거 운동권에 있으면서도 붙잡혀 가가지고 동료들을 잘 불었는 걸로 또 유명하대요, 또. 그 촉새 같은 요설이 아주 긴 버릇이 있더구만요. 유사시민은 얼마 전에,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이 총에 맞아가지고 바다에서 그대로 소각되어 버렸는데, 타 죽었는데, 김정은 보고 계몽군주라고 하기도 했었죠. 이승만을 파내야 된다라고 했던 김용옥, 김정은을 두고 계몽군주라고 하는 유시민, 이 둘의 대화를 이따구로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총련과 일본 정권 그리고 북한이 합작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10만 명 납치해 갔던 사건을 두고, 작년 신문이긴 하지만 날짜는 또 조총련 북송
시작된 지 이제 61주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점해서 그 내용과 또 마지막에는 사악한 인간 둘이의 대화까지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김용옥 유사시민씨가 좌익 진영의 브레인입니까? 참 브레인도 브레인 나름이어야지요. 이거는 지식인이냐 지성인이냐를 떠나서 인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내세워 가지고 우리의 브레인이다, 우리의 대표성을 갖는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한심한 노릇 아니겠어요? 좌우 떠나서 대한민국 같은 국민으로서도 슬픈 노릇입니다. 이게 지식인입니까? 지식인은 가슴 뜨거울 수 있어야 되겠죠. 무엇에 가슴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진실에 가슴이 뜨거워야죠. 그리고 역사적인 내력을 충분히 흡수한 다음에 울분을 토해낼 수 있어야 되죠. 어떻게 이렇게 찌들어 가지고 하는 자를 지성인이다,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유시민 손 틀고 김용옥 같은 자들 손 트세요.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